뽑으셨습니까? 네, 빅데이터가 뽑은 이번 주 1위 분야는요. 역시 문화 분야의 종교 분야고요. 크리스마스라는 키워드입니다. 네. 이 크리스마스가 올해는 좀 여러 가지 관점에서의 크리스마스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이죠. 성당과 교회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 예배가 이어졌고 특히나 이제 성탄 전야 그리고 성탄 오전까지 곳곳에서 눈이 내리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이어져서 올해는 네. 좀 어느 때보다 특별했던 것 같고요. 네. 이 산타에 대한 키워드에서 좀 재밌는 게 평소에 미사일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미군의 그 항공우주사령부가 있는데 맞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산타 위치를 이제 추적해서 맞아요. 중계를 하잖아요. 추적해 주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성탄 전야에 지구촌을 가르지는 산타. 그러니까 산타가 하루 밤 만에 지구를 다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이제 레이더 추적하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술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네. 뭐 국방력이 낭비되는 게 아니고 미사일 추적 기술이 그대로 쓰이는 건데 이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밤 11시 25분에 보통 이제 이 산타가 도착한다고 하는데요. 되게 좋은데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이 산타가 그 하룻밤 사이에 전 세계를 돌 수 있는 게 산타의 일부는 인간의 하루보다 길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령부가 얘기를 했고 다만 100kg이 넘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굴뚝을 통과하지는 여전히 물음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즐거운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크리스마스는 좀 여러 가지 색깔인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레이 크리스마스인 거죠. 네. 공습으로 어린이 수십 명이 사망하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탄절이 없다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입니다. 특히나 이제 아기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이라는 지역 자체가 가자 지구 분야에 있다 보니까 결국에 성탄절 관련 행사도 모두 다 취소되고요. 원래 이 베들레헴이라는 부분이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에 속하는데 이 구역이 오히려 온통 슬픔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베들레헴 교회가 네. 가자지구에 있는 건 아니고 별도로 네, 팔레스타인 자치구.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에 있기 때문에 네네네. 가자지구하고는 떨어져 있죠.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구역이다 보는데 올해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모든 행사가 취소됐고요. 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제 크리스마스 포연이 좀 가득했습니다. 이제 러시아 정교의 1원 성탄절을 벌이고 12월에 맞는 우크라이나의 첫 성탄절이었는데 러시아가 포격과 드론 공격을 이어갔고요. 헤르손과 하르키우 등을 포격해서 주민 4명이 숨지고 미콜라이와 자포리자는 드론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제 독일 경찰은 이슬람 단체들이 쾰른 대성당을 공격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아서 보안 검색을 강화하는 등 테러 공포로 긴장 속에 성탄까지 보냈는데요. 참 이 성탄의 의미를 정말 되살릴 수 있는 참 성탄이었으면 좋겠는데 전 세계에서 너무나도 많은 아픔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독일에 산타 우체국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 그 아이들이 산타한테 답장을 기다리면서 한 30만 통 편지를 보냈는데 제일 많이 바라는 게 세계 평화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른들이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위 주제로 가볼까요? 2위 주제는 산업 분야고요. 제철 분야의 키워드는 화재라는 키워드입니다. 포스코 이제 포항제철소죠. 화재로 중단됐었던 용광로가 이틀 만에 모든 정상 가동이 됐다라는 것인데요. 23일 오전 7시 7분에 포항제철소 내 2고로 주변에서 불이 나서 2시간 이제 불이 났고 이게 2시간여 만에 꺼졌다라는 것입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공장 대부분이 정전돼서 조업에 큰 차질을 빚었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게 이번에 왜 같이 키워드로 나왔냐면 이 포스코가 이상하게 회장 임기 말에 항상 대형 사고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꽤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이냐에 대한 좀 이슈가 나온 것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좀 안전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뭐 23일에 그 정부에서도 긴급 영상회의를 열어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포항제철소는 우리나라 철강 생산의 핵심 기지다 보니까 조금만 이슈가 생겨도 이제 산업의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라는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이 아니고 과거 또 정준양 회장 시절에도 광양고로 화재 동호안 붕괴, 권오중 회장 시절에는 고로 화재 직원 사망 사고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게 꼭 마치 정권 말의 레임덕처럼 포스코에서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최정우 회장의 경우에는 내년 3월에 임기 종료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규정, 연인 규정인가 뭐 그걸 손대려고 한다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수사에 들어갔다던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네. 굉장히 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여러 가지로 좀 어수선한 상황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3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3위 주제는 연애 분야고요. 키워드는 KBS 연예대상인데요. 네. KBS 연예대상이 생각보다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무분별한 상 퍼주기다. 뭐 납득하기 어려운 수상 기준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후에 이제 23일 오후에 생중계가 됐는데 어쨌든 연예 대상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상을 이제 그래도 뭐 대상 누구 뭐 아니면 뭐 주수상 누구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그냥 쉽게 말하면 너무나도 계속 퍼주기식 상이다. 너무 쪼개기식이다. 모두 다 상을 주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이슈가 뭐냐면 이 연예대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1위를 이제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김숙 씨가 어떤 거에 좀 이슈가 있었냐면 홍김동전이라고 하는 이제 온라인에서 상당히 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근데 그 프로그램이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폐지 종영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에서는 오히려 계속 이거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좋게 있는데 왜 이걸 없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이제 KBS의 또 골든걸스 같은 좀 새로 올해 나왔던 프로그램들이 지금 없어지고 또 이제 기존에 있었던 프로그램들만 남아 있다 보니까 과연 이제 내년에 KBS의 예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좀 온라인상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KBS 입장에서 좀 씁쓸한 건 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 홍김동전에서 나왔었던 주우재 씨가 이제 이번에 또 수상을 하면서 또 눈물을 흘렸던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게 폐지가 되더라도 끝까지 웃자라고 하는 마지막에 얘기한 게 뭐냐면 각 멤버들이 다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이걸 유튜브에서 계속 이어서 하겠다 이런 얘기들까지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이제 KBS의 이제 내년에 또 예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온라인상에서 같이 나왔다 이렇게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BS 방송에서 KBS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한데. 근데 이게 뭐 온라인상에서 순위로 나온 거라서 일단은 뭐 이슈를 뭐 안 말씀드릴 수가 그렇죠. 없어서 그렇죠. 일단은 네, 데이터상에 나온 거라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네. 자, 4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4위 주제는 환경 분야의 한파라는 키워드고요. 어떻게 보면 폭설 한파 때문에 많은 이제 시름이 깊어지는 농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여러 가지 뭐 좋은 이야기 했지만 반대로 말하면 눈이 너무나도 내리고 이제 한파가 심하다 보니까 네. 월동 채소 재배 농가들의 시름이 좀 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농산물 값이 들썩거리는 건 결국 물가 상승에 연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휘발유 경유 가격은 점점 내려가는데 이 한파 폭설 여파로 농산물 값이 들썩인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물가의 연말 둔화 가능성이 경고등이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계속적으로 이번에 좀 겨울 날씨를 생각해 보시면 갑자기 네. 따뜻했다가 갑자기 영하 20도가 됐다가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 채소들이 자라기가 참 좋지 않은 상황일 수밖에 맞아요.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뭐 추우니까 네.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 유가도 이제 계속 고민이 되고 있고 또 수혜주나 통행 차질 같은 것도 일어나니까 기름값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환경도 많이 변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것들 이게 이제 올해만의 일이 아니라 내년에 혹은 후년에 계속 더 심하게 이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 우리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온라인상에서 같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길러 먹어야 되나요? 글쎄요, 이제 집에서 요즘에 많이 네, 뭐 기를 수 스마트 있어요. 팜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네. 참 이 흙의 냄새가 참 중요한데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말로 그냥 중요하다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어떻게든 환경의 파괴를 좀 속도라도 늦출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환경에 신경 쓰잖아요. 네. 우리 후세대가 다음 세대가 그거에 득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사실 이미 뜨거워져 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를 지금 막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네. 우린 다른 대책을 일단 만들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네. 세대, 자녀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환경 문제에 좀 더 신경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마지막 5위 주로 가볼까요? 네, 5위 주제를 위해서 조금 앞에 빨리 했는데 왜냐면 네. 이게 조금 어려워서 아, 네, 그래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IT 과학 분야인데요. 제4 이동통신사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이동통신사가 하나 더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 제4 이동통신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우리가 통신 3사라고 하잖아요. 네 번째 통신사에 관련돼서 지금 입찰과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이미 7번이나 유찰이 됐고 실은 이게 한
2008년, 2007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던 얘기거든요. 예. 근데 계속 안 되고 그러다가 이번에도 또 다른 계기가 생겨서 예. 그 계기 때문에 지금 제4통신사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근데 그럼 이게 어떤 계기가 생겼느냐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네. 우리가 보통 5G라고 할 때 기존 통신보다 엄청나게 수십 배 빠르다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렇게 홍보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지금 안 됐죠. 네. 안 된 이유가 뭐냐? 원래 이 5G에 쓰는 이 통신 기가헤르츠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3.5기가헤르츠가 있고 두 번째 28기가헤르츠가 있어요. 네. 기가헤르츠가 높아질수록 속도가 빠른 대신에 예. 설치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많은 짧은 기간에 이 짧게 그러니까 아주 간격을 좁게 기지국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예. 근데 지금은 3.5기가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네. 통신사들이 28기가헤르츠를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주파수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28기가헤르츠 주파수가 이제 미달이 되면서 다시 정부에게 회수가 됐어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 28기가헤르츠 제대로 된 5G 이 기가헤르츠가 남았기 때문에 예. 여기에 이제 새로운 4통신사를 넣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통신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비싼 돈 받으면서 했었던 게 그러니까요. 제대로 된 5G 하겠다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보면 포기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포기한 기술을 갖고 새로운 통신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제4통신사를 모집을 할 때 정부에서는 큰 기업들 뭐 예를 들면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들이 들어오기를 원했는데 지금 네. 입찰한 세 곳 다 그래도 어느 정도 통신에 대한 경험이 있지만 실력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규모가 좀 작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될 것인가에 대한 좀 걱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5G 요금 많이 받은 것만큼 네. 제대로 속도 나오게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왜 제가 뒤에 이렇게 감정을 실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이슈의 수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